자, 그래서 주제와 요지, 그 다음에 제목을 풀 때 사실 주제, 요지, 제목뿐만 아니라 글의 전체적인 뭐 빈칸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문장 순서나 삽입 같은 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주제, 제목, 요지 같은 경우는 주제문에 해당하는 문장만 선별해서 읽고 답이 빠르게 나온다면 그 시간을 절약해서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반드시 해주시고, 빈칸 추론이나 뭐 밑줄 함의 같은 데서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선은 여기부터 다시 한번 보면, 자, 제가 첫 문장을 읽고 소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유추해보고 또는 주제를 나타내는 신호어를 찾아서 그 신호어가 포함된 문장만 읽고 뭐 답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이 더 빠르게 하시는 거는 주제어를 나타내는 신호어를 찾아서 그 문장만 읽고 정확하게 요지가 파악된다면 바로 선지에 가서 선지에서 답을 찾자. 그리고 선지에서 답을 찾을 때에는 정답을 우선 찾지만 오답도 걸러내는 건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문은 다 읽지 않아도 선지는 반드시 다 읽으셔야 한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선지 같은 것들이 좀 그 매력적인 오답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제목과 주제도 난도를 좀 올리고 있어서 선지는 꼭 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럼 주제어를 나타낸 신호어가 도대체 뭔데요? 인 건데 저번 시간에 강조해 드렸고 이거 자체를 외우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강조의 표현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외 강조하는 표현들은 제가 막 여기서 구구절절 쓰지는 않았거든요. 나중에 좀 정리해서 다시 더 보충해서 드릴 거고, 여러분이 읽어 가시다가 문장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들을 활용하는구나를 읽어 가시면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캐치를 해 주셔야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는 다시 설명 안 할게요. 나데이 법비는 A가 아니라 B야 라고 하면서 이제 역접이나 대조의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B야 라고만 말하면 되는데 굳이 나데이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A와 대조 해서 이게 아니라 쟤야 이런 식의 역할을 글쓰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거랑 빗대어서 본다면 비교가 나온다거나 이래. 그쵸? A보다 B가 더 효과적이야. A보다 B가 더 어쩌고야. 라고 한다면 그냥 A가 좋아. 라고 말해도 되는데, A보다 B네. A가 보다 B가 더 좋아. 라고 했다면 B가 좋아. 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A를 빗대어서 너희들이 A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B가 더 좋은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비교 같은 경우도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활용하는 것들을 좀 넓혀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외 강조의 표현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얘네는 이렇게 쭉 써줬는데 문장을 읽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런 시그널은 되게 잘 보여요. 그쵸? 근데 이 구구절절의 것들을 다 찾을 수는 없잖아요. 한눈에 딱 드러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외우셔서 지문에 얘네들이 먼저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띄어드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하는 것들을 강요하는 지문이 있죠. 그럴 때는 읽어가시면서 이런 표현들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이 글쓴이의 주장과 의도가 표현된 부분들을 근거해서 답을 찾으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주제의 시그널이고요. 두 번째는 주제문이 등장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의 구조. 글의 구조도 글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두 번째 예시를 나타내는 글이죠. 예시를 나타내는 글은 일반적 진술이 나오는데 사실 일반적 진술을 볼 때는 아무 감흥이 없어. 우리가 그냥 평범한 글을 읽어가겠죠. 근데 이 일반적 진술을 읽어가다가 예를 들어 라고 하는 for example이 나올 거고, 근데 예시는 이런 식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을 주는 방식으로 뭐뭐 할 때 또는 뭐뭐라면, 조건이 아니라 예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주어졌을 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특정 명사를 언급을 하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뭐라는 얘기야?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어쩌고저쩌고라고 이야기하다가 뭐 유럽에서 또는 뭐 아시아에서 뭐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 명사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시인 거 금방 파악되시죠? 그럼 주제는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 진술에 있죠. 그럼 앞에서부터 읽어가는 게 아니라 글의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연결어를 이렇게 멀리서 쭉 또 훑어보시고 연결어 표시하신 다음에 이 연결어가 주는 것에서 어디에 주제가 더 나오는가 그 부분을 찾아서도 풀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연결어 먼저 찾아보기, 그 다음에 주제화하는 시그널들 찾아보기,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답을 찾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이 요거를 계속 써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나타낸 신호를 찾아보자. 글의 구조에서 나 주제야 하는 부분을 찾아서 풀어보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주의해야 할 거는 이런 건데 주제를 읽고 나는 답을 찾는데 그래서 내가 주제의 시그널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글의 앞부분 혹은 중간에서 조금 윗부분에 나왔다? 그런 경우는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데 뒤에서 역접이 일어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호어를 빠르게 훑어서 푸시는데 다만 글이 역접으로 바뀌는 장치들이 있는가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글이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는 어쩌지? 인 건데 지금 자 이렇게 다 확인해서 답을 걸러내서 찾았어요. 그럼 풀면 돼요. 근데 답 모르겠는데요. 또는 그런 게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 글을 읽어가면서 뭐 주제를 파악해서 푸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 글을 읽어가면서 주제를 풀 때는 뭘 해야 하지? 라는 부분을 오늘은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스텝 2입니다. 자, 7번의 경우의 수로 이어갑니다. 제가 저번에 스텝 1 프린트까지 여러분 다 드렸고 자, 그럼 전체 글을 읽어가면서 주제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뭘 해야 할까요? 인 건데 사실 How to Solve에서 첫 번째 첫 문장을 읽고 소재를 파악하고 그 첫 문장을 읽고 다음에 올 내용을 유추해보자 라는 요 부분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자, 내가 시그널 못 찾았어. 특정 주제 문장 안 보여. 그럼 다 읽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전체 글을 읽어가는 거예요.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 인 건데 첫 문장을 읽고 핵심어를 찾고요. 이게 소재겠죠? 소재라고 하면 여러분 되게 어려워해요. 이게 소재인지 저게 소재인지 이 문장 전체가 소재 같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그 단어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그래서 다루고자 하는 정보 오겠죠. 자, 영어는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글처럼 읽어가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찾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이야기해 보는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 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확실히 잡아두시고 A는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또는 B는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이렇게 이어서 가서 읽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읽어가면서 각각 A와 B를 도식화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언어는 사람들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죠. 가 첫 문장에 나왔어. 그러면 언어가 A죠.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형성해 준대. 그럼 여기서 가치관 형성이 B겠죠? 그럼 그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 언어는 어떻게 사람들의 가치관 형성에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상술이 나올 수 있고요. 그치? 또는 이런 A의 언어를 좀 구체화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언어는 이러이러한 가치관을 형성해 주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밑에서 이러이러한 언어는 이라고 언어를 더 구체화했다면 그것은 A에 대한 과정, A에 관련된 거예요. 그치? 근데 A를 좀 더 구체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A 다시라고 했지만 그냥 여러분은 A라고 처리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언어라는 것은 평등의 가치를
강화합니다 라고 나왔다면 평등이라는 가치관이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도식화해서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른 역접이나 이런 게 없다면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근데 이 글의 특성에서 언어라는 거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특히 요런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라고 글이 끝났어. 그럼 글의 주제 뭐예요? 언어는 가치관을 형성한다가 아니라 언어는 이러이러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 좀 더 구체화하는 게 주제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B의 무엇까지 설명을 해 가는지 B의 구체화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식화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해야 할 일만 먼저 다 말씀드리고 그것에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지문에서 볼게요. 자, 2번이요. 자, 도식화 하시고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첫 문장에 A만 제시돼 있어. 그냥 언어는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고 언어는 모든 문화에서 다 사용하죠. 만 나왔어. 그럼 별거 없잖아. 그치? 그럼 뭐만 잡아? 당연히 A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뒤에 이어가면서 B의 내용들을 잡아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언어는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죠. 라고 하면서 주요 A와 B의 정보의 관계를 정확하게 줬거든요. 즉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즉 가치관 형성에 A가 기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첫 문장이 모든 나라마다 다들 각자 고유의 언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막 더 이제 파생시켜서 이제 글을 더 전개시켜 가겠죠? 막 전개시켜 가는데 그리고 문화마다 가치관들은 다 다양합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A와 B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글에 흘러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 가치관 형성에 A가 기여한다는 거구나 라는 걸 잡으셔야 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나온 것보다 뒤에서 이 관계들을 풀어가는 것들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은 나라마다 언어는 다 고유한 언어들을 사용을 하죠. 라고 나왔어. 근데 특정한 나라에서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요. 좀 더 평등한 언어를 사용하고요. 특정 문화권에서는 뭔가 성별로 언어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계급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라고 하면서 평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면서 글이 이제 파생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주요한 소재지만 사실상 이런 언어가 있고 저런 언어가 있는데 이 둘은 문화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문화의 어떤 특정 요인이 언어의 차이도 만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글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여러분이 글을 넘겨 가시면서 각각의 정보를 여러분이 특정 번호나 부호로 도식화한 다음에 여기서의 관계가 아니라 이 둘의 관계를 잡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뒤에 나오면서 새로운 정보들이 나온다면 그 둘의 관계를 최종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 그 정리된 여기 부분, 핵심의 여기 부분이 주제를 표현할 수 있게 정리가 되어진다면 답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오케이? 자, 근데요, 막 읽어가는데요,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계속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떡할까요? 네, 복잡하니까 나름 복잡한 대로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마다 고유의 언어가 있지. 근데 B한 나라는 B란 문화에서 이런 언어의 성격이 있고 C는 이런 문화에서 이런 문화의 성격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가면서 B는 C고 막 C는 D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나열적으로 부호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해주셔야 할 일은 뭐예요? 단순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야 하는데 B라는 예를 들어볼게요. B는요 굉장히 평등한 민주적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언어는 뭔가 보편성이 강해요. 약간 그래서 누구나 어른 돈 많은 사람, 남녀 상관없이 공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C라는 나라는 계급사회예요. 또는 남녀의 그리고 어떤 다른 나라는 남녀의 어떤 성별 분업이나 역할이 되게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요. 성차별이 심한 나라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는 그 계급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요.
여성 차별이 심각한 나라는 언어에도 여성과 남성의 언어가 구분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돼 있어.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일반화 시킬 수 있니? 어떻게 단어를 뭐 어떻게 부호화를 단순할 수 있니? B란 조건, C란 조건, 이건 D란 조건이 나오거든요. 이걸 일반화 시켜야 하는 거죠. 어떻게?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B하고 C가 사실상 같은 건데 구체적 서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서 맨 마지막 정리해서 뭐 굳이 도식화하지 않아도 되죠. 그 나라의 가치관이라든가 문화가 뭘 결정하더라? 언어의 특징을 결정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열됐다는 것이 반드시 이 정보들을 분류화해서 또 단순한 도식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나열돼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성질의 것들을 최대한 연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이 막 나열되는 경우도 사실상 문장 앞에서 이 나열되어지는 여러 정보들을 가장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놓쳤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마지막에 뒤에 가서 정리를 해주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같은 성격의, 그러니까 같은 정보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각각의 성격을 분류하셔서 도식화하시는 작업들을 해주시는 게 좀 좋아요. 특히 글이 복잡할수록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지문을 가지고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요 세 단계를 다 할 건데, 세 단계 뭔 말이야? 신호어나 글의 구조를 통해서 선별된 문장만 있고 답을 찾는다. 그것이 아니라 전체 글을 읽어가면서 A, B의 관계를 잡아보고 그 정보들을 이어서 가서 답을 찾아보자. 또는 A, B의 관계를 잡아서 바로 답이 나오는지 본다. 좀 더 보충 설명해야 된다면 보충해서 더 읽는다. 세 번째, 난리난 문장들을 도식화하는 법.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시그널만 찾아서 답을 찾은 건지, 아니면 도식화 했는지, 아니면 글 다 읽어가면서 잘 정리해가지고 답을 찾아야 하는지 각각의 것들을 적용하시면서 풀어내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저번에 그 주제 파트, 주제 문장들을 숙제를 내드렸는데 이미 푸신 문제를 제가 다시 숙제를 내주면서 새롭게 푸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다 푸셨지만 이 주제문에 해당하는 것들의 신호어를 찾아서 또는 연결어를 찾아서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글을 좀 구조화해 주세요. 나름 본인 스스로. 이게 추가 숙제였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이번 숙제 또다시 이 부분을 할 건데 이거 해오셔야 됩니다. 도식화 해오세요. 글 위에다 A, B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나 A, B 쓰기 싫어. 그럼 본인의 뭔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본인의 기호를 표시하실 때 A, B를 쓰면 저는요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도식화하는 게 부호화하는 게 제일 심플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싫어요 라고 하면 구체화 하셔도 돼요. 구체적인 단어를 거기다 쓰셔도 되거든요. 그럼 구체적 단어를 쓴다는 게 뭔 말인지는 다른 지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자, 이미 여러분이 다 푸신 문제겠지만 예를 좀 볼 건데 미안 잠깐만 몇 번으로 돼 있지? 예로 볼 거예요. 짠. 자, 이게 지워버렸다. 이게 잠깐 미안. 6번이었죠? 19번이야. 여러분 문제집에 19번이에요. 자, 얘는 시그널 워즈가 있는지 연결어를 활용할 건지 각자들 쭉 훑어보시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선 그거부터 할게요. 20초 드리겠습니다. 시그널 워즈는 있는가? 연결어는 있는가? 각자 표시하세요. 물론 제가 이미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각자 표시해 보세요. 다 찾았음? 막 훑어봐야 돼. 그래서 20초만 준 거야.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훑어보는 거야. 훑어볼 때는 줄줄이로 훑어보시면 안 돼요. 뭔 소리야. 앞에서부터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훑어보면 해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거야, 얘들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그냥 막 이렇게 아니면 세로로 훑어보든가 이렇게 봐야 돼. 자, 몇 가지들 보이십니까? 우선 시그널 워즈 보여요? 나 중요해. 뭐 해라.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해라 라는 명령문 같은 거 있어요? 저는 못 찾았는데 여러분 찾았음? 없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되지? 연결어 찾아야죠. 연결어 뭐 나오죠? 연결어는 제가 이미 표시를 해줬습니다. There is, 즉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thus, 따라서 두 가지나 나와요. 그리고 thus를 찾다가 보니까 옆에 instead of가 나오네. 자,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instead of는 되게 중요한 전치사예요. A 하는 것 대신에 B해요. 구체적인 행동의 대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쵸? 이거 하는 것 대신 B야. 그럼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유진아? B, 그치? 왜 물어봤는지 알지? 자, 그러니까 얘도 중요한 애야. 그치? 그리고 제가 느닷없이 once에다가도 강조를 해놨는데 once는 무슨 뜻이야?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죠. 일단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뜻이죠. 조건에 따른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나오는 부분은 중요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어디 볼까? 어디 볼래요? 당연히 즉 다시 말해서 읽어야겠지. 그지? 그리고 뭐 올소 또한도 있어요. 그러면 강조해서 점강, 정칭, 정강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결과 나오니까 여기 봐야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there is라는 즉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랑 내가 더스를 찾다가 내 눈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혹시 뭔가 하나 봤니? 제가 올 수도 있어 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instead of 바로 위에 보면 주어가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The result was that. 앞에 거 어쩌고저쩌고 했고 그 결과는 대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앞에 것에 의한 결과가 여기에 서술되어져 있네요. 그치? 그럼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도 우리는 즉 다시 말해서 여기부터 하단부분 읽고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나는 왔다 갔다 읽기 싫어 하시는 분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읽으시고 뭐 답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읽고 답 안 나오면 여기 더 읽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읽어서 정보 처리하셔도 괜찮아요. 막 뒤죽박죽 읽어서 글을 정리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자꾸 해보고 훈련하시면 오히려 내가 찾은 정보를 덧붙여서 더 완성시키거나 더 확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문장 안 읽을게요. 그냥 바로 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부터 갈게요. 저는 여기 읽고 그럴 거예요. 안 나오면 여기 읽고. 됐죠? 자,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내가 읽은 문장에서 무조건 핵심적인 정보 A 찾고 A에 관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B 찾고 이거 할 거예요. 그지? 자, 비평가. 자, 여기서 레이피포 하면 비전문가래요. 비평가들과 비전문가들. 그럼 비평가들은 전문가죠? 그렇죠? 두 가지의 다른 집단을 이야기했네요. 비평가와 비전문가 둘 다 모두 똑같이. like는 둘 다가 아니라 같이란 뜻이니까 두 집단 모두 새로운 음악을 simultaneously 하면 동시에 at the same time 같은 시점에 란 뜻이죠. 동시에인데 약간 여기선 동시간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은 시점에 새로운 음악을 얻을 수 있대요.
전문가들이나 비전문가들이나 새로운 음악을 그들이 접하게 되는 시점이 같대.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예요? 새로운 음악을 접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누가 전문가든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모두 구분할 거 없이 그냥 모두가 같은 시점에 새로운 음악을 접하게 된대요. 이게 뭐 구체적인 어떤 특정 상황, 특징이네요. 그죠? 별 느낌이 없지? 자, 따라서 갑니다. 따라서 자, 우선 저는요 인스테드 오브 안 읽고 이것 대신에 저거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가 그냥 대조의 관점으로 쓰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걸 저희가 A로 잡을게요. 그러면 인스테드 오브는 대조가 되는 B니까 그지? 자, 여기 뒷문장 읽겠습니다. Music reviewers니까 음악의 비평들은 began to reflect 하이픈은 건너뛰면 되죠. reflect의 목적이 아직 안 나와서요. reflect public opinion이니까 음악의 비평은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비평가가 하는 일이 뭐야? 음악 비평을 리뷰 쓰는 거죠. 음악의 리뷰를 쓰는 사람들이나 그냥 비전문가들이나 새로운 음악을 동시에 얻을 수 있대. 그리고 나서 음악의 리뷰, 음악에 대한 비평이 대중의 견해를 반영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음악 리뷰 뭐에 대해서 하는 거야? 새로운 음악에 대해서, 신곡에 대해서 리뷰를 할 텐데 비평가들이라고 더 빨리 접하는 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음악의 리뷰는 그럼 신곡에 대한 리뷰 여기는 그러니까 비평가의 역할이었던 거죠. 사실상 정리를 해보면 비평가들의 역할인 음악의 리뷰에 뭐가 반영되기 시작했대? 플러스로 할게요. 대중의 견해가 반영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처음 문장 읽은 거에 대해서 정보들 연결해 갑시다. 레이피플 왜 나온 거야? 비전문가죠. 그럼 비전문가가 뭐예요? 대중의 의견이죠. 나 뭐 쓰려는 거니? 자, 그래서 누가 신곡을 발표하잖아? 그럼 진짜 음악 전문가는 뭐 전문 채널, 그러니까 뉴스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채널의 리뷰를 달겠죠. 비전문가들은 음악을 듣고 어디에다가 자신들의 생각을 쓰겠어? 그 신곡에 뭐 유튜브에 밑에 댓글에다 쓰거나 아니면 자기 인스타에 쓰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사람들의 전문가의 반응과 비전문가 반응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요. 결국은 근데 사실상 이 음악을 흥행하게 만드는 건 누구야? 비평가가 만드니? 아니면 대중이 만드니? 대중이 많이 들어야 흥행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요와 많이 듣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감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평가들은 뭐 하기 시작할까? 대중의 의견을 곧바로 찾아보고 자신의 리뷰에 반영할 것 같아.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겠죠? 맞아요? 자, 우선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풀었었지만 이 두 문장으로 여기는 다 나오죠? 그치? 다 나오지?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제가 지금 B 안 읽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것이 A가 이 사람의 주장일 거고 그것에 대조되는 게 B야 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사실 이 글만 딱 봤을 때 이거 안 해도 되겠다. 그지? 안 해도 되겠다. 그지?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음악의 리뷰에는요. 이거 누가 하는 역할이야? 비평가들이 해야 하는 역할인데요. 여기에는요. 대중의 견해가 포함이 되고 반영되기 시작했죠. 대중의 견해는 누군데요? 평범한 사람들이요. 끝났네. 그치? 그래서 비평가들과 대중들의 견해들이 새로운 음악에 동시에 반영되고 있고 그것은 리뷰에 대중의 견해들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답 몇 번? 4번입니까? 아니면 3번입니까? 아닌데? 1번입니까? 1번이겠죠.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이런 일이 왜 나왔는지를 앞에서 안 봤어. 즉 다시 말해서니까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고 이러이런 원인에 의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그건 안 봤어. 자,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근데 느낌이 이거 나왔을 것 같고 음악의 비평이 대중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답 제가 뭐
3번, 5번 이렇게 3번과 4번 얘기했는데 3번 비평가의 음악 비평은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당연한 얘기. 그치? 근데 주관적 경험에 기반으로 하는데 오늘날 뭐 하더라? 대중의 눈치를 보더라. 추가돼야 되는 거죠. 4번요. 오늘날 새로운 음악이 출시될 때 대중의 기호를 확인한 후에 공개됩니다. 얘들아, 신곡을 발표하기 전에 대중의 기호를 확인하려면 야, 이거 어떤 거 같아? 라고 몇 명한테 들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신곡이야? 아니죠. 이거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대중의 기호를 반영한다라는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하면 신곡 나올 때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인 건데 이 얘기는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뭐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나머지도 그냥 읽어만 볼게요. 인터넷의 발달로 이게 미디어 환경의 변화였나 봐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뭐 관련 없고 반드시 리뷰가 들어가야 되죠. 음악에 대한 리뷰. 5번. 온라인 환경의 대두로 이게 환경의 변화였나 봐요. 음악의 비평의 질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얘들아, 대중의 의견이 반영되어진데 이건 좀 약간 편견일 수 있지만 비평의 질이 상승할까? 비전문가의 견해들이 막 반영되고 있거든. 질이 상승할까?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그치? 대중의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막 고급스러운 음악 전문 용어라든가 막 이런 거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음악의 어떤 그 뭐라고 될까? 대중가요도 음악의 장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장르를 굉장히 세분화할 수 있을까? 없겠지.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질이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이 말은 편견일 수 있지만 어쨌든 아닐 것 같고. 그럼 이건 반대야? 아니요. 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라고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죠. 맞나요? 네. 어렵지 않은 글이었고 선별해서 볼 수 있다. 선별했을 때도 지금처럼 도식화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굳이 도식화 안 해도 답이 나오는 뭐 심플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즉 1단계에서 끝나죠. 핵심적인 문장만 저한테 8번이요. 알려줄게. 1번이요. 여러분 제게 1번입니다. 똑같이 뭐 할 거예요? 아직 글 읽어갈 거 안 할 거야. 여러분의 시그널워즈라든가 역시 연결어만 찾아볼게요. 어디를 읽을까만 찾아볼게요. 자, 그 연결 부사, 그 접속 부사죠? 글의 연결어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렇게 문장 중간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포함해서 좀 다 잡아주시고 되게 많죠 또 여기도. 그리고 사실 여기 헤드투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제가 이건 줄을 안 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hould는 제가 일부러 표시를 좀 다르게 했는데 얘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 그치? It was believed that they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라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겨지더라고요. 흔히 이렇더라고요. 약간 이런 거잖아.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should는 이렇게 밑줄만 쳐놨까 뭐지? 그냥 선에 밑줄만 쳐놨는데 우선 얘는 제 언어는 뺄게요. 자, 근데 어쨌든 therefore 안에 들어가 있죠. therefore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게다가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럼 게다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서 이 사람이 A라는 주장을 했다면 A를 같은 주장들이 나올 거예요. 그치? 역접이 아니라 이제 순접으로 가고 있고 게다가 이런 현상까지 있어라고 하면서 앞에 내용을 더 강조해서 나가고 있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게다가는 어쨌든 간에 A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A라는 주장이 분명하게 나왔다면 건너뛰어도 뭐 괜찮은 장치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모어 로봇 게다가도 있고 근데 게다가 라고 나온 그 뒷부분에 보니까 뭐뭐 해야 한다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그러나 나오고 그리고 나서 명심해라 까지 나오고 있어. 자, 여기도 연결어들이 그래 장치들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여겨지지라고 해서 제가 이걸 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잠깐 구조만 보시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와. 그치? 그럼 이 생각도 이 사람의 주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얘는 혼자 누워있고 대놓고 누워있어서 이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이제 인용된 표현이다 라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 친 거고 이건 읽어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이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냥 중요한 주장을 시그널에 포함시켜서 접근해 주셔도 괜찮겠죠. 자, 그럼 얘부터 보고 갈 건데 얘들아 어디 읽을래? 가장 먼저 읽을 거 어디 읽을까요, 우리? 자, 1, 2, 3번 1, 2, 3, 4번 문장에서 어디 먼저 읽을까? 그럼 각자 읽을 거 말 안 할거 전에 각자 읽을 거 써볼래? 나는 이 순서로 읽을래. 라고. 저는 이 문장 간 중요도가 전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앞에서부터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을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겠고. 그냥 여기서부터 쭉 중요한 거 같으니까 건너뛰어봤자 별거 안 건너뛰니까 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을 겁니다. 싹 다 읽을 겁니다. 2번 읽을 거고. 나름의 판단으로 여기저기 순서대로 섞어서 읽을 거예요. 라고 하면 뭐 3번이 될 거고 여러분만의 순서가 나오겠죠. 이 방법을 한번 찾아달라. 라는 거예요. 자, 나름 순서 다 매겼죠? 그러면 저는 여기저기 순서로 갈 건데요. 저는 이렇게 읽으려고요. 얘가 명심해라 라고 마지막에 했으니까 기억해 명심해. 저는 얘 먼저 읽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어쩌고저쩌고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라고 나왔으니까 이분도 나왔고 이 사람이 여기 이거를 뒤집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읽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안 나오나 확인해 볼 거고 뭐 안 나오면은 슈드도 나오고 게다가 나오는데 게다가는 얘랑 같을 거니까 저는 이렇게 거꾸로 한번 읽어 가보려고요. 자, 가볼게요. 자, 이런 조건을 명심하세요. 만약에 당신이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왔어요. 뭔가를 갖고 왔다면 여기 should도 있었네. You should bring enough for everyone. 당신이 가져온 그 물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충분한 것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네가 우리 뭘 갖고 왔잖아? 그럼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양을 가져와야지 부족하게 가지고 오면 안 돼. 이 얘기네요. 자, 그럼 나 뭐 하고 있어? 뭔가 가지고 와서 뭐 합니까? 사람들이랑 나눌 건가 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뭔가 가져왔다면 충분한 양을 가져와라. 이것만 보면 이거지. 답 찾으러 갈래? 갈 사람. 아이 설마 그치 뭔 말이야. 좀 구체적 조건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위로 갑니다. Even in these cases.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자 이런 경우는 앞에 조건에서 받은 거일 테니까 난 아직은 모르겠고 위에 읽어봐야 안 읽고 어쨌든 이런 경우에조차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 믿어야 하냐면 sharing and mutual aid. 공유하는 거. 뭔가 공유하고 상호 간에 도움을 주는 것. 에이드는 지원이라니까 상호 지원, 상호 원조. 우리 이런 거를 공조라고 하죠. 나눔과 공조는 alright and proper. 옳은 행동이고 적절한 것입니다. 나누고 공유하는 게 옳아요. 그럼 remember랑 연결되지 않니? 너가 무엇인가를 나눌 거야. 너가 무엇인가를 나눌 거고 원조하는 건 적절한 행동이지. 다만 그럴 때 충분한 양을 가져오는 걸 명심해야 할 것 같아.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리멤버에서 충분한 양을 가지고 나눠야 해다라는 충분한 걸 가져와야 해.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이거는 근데 다만 공유할 때 너는 충분한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 라고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말이야. 덧붙이는 말 같죠? 그치?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공유와 원조, 나눔, 상호 지원이 더 맞는 거, 옳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겠다. 그치? 자, 그럼 이게 뭐야? 제가 이걸 그냥 A라 할게요. 이게 옳은 거야. 그럼 반드시 선지에 뭐가 들어가야 돼? 나눔과 상호 지원, 공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간 거 다 쳐내시면 되겠네요. 1번부터 갈게요. 수렵인과 현대인은 언어에 대한 유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언급이 없죠. 지금 A가 언급이 없어.
A가 없기 때문에 땡. 2번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 왔대. 나눔이라는 표현 있어 없어? 공조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그거를 풀어 쓴 것 같은 효율적 배분이라는 좀 짜증나는 애매한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씨 이게 공유와 지원을 이야기하는 건가? 근데 쉐어링은 될 수 있지만 약간 뮤추얼 에이드는 안 되지 않니? 근데 어쨌든 가깝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쳐내기가 좀 그래. 왜냐하면 이 글은요. 아 잠깐 미안 얘들아. 아니네. 그냥 쳐내도 될 것 같아. 왜? 6월 모고야. 수능은 아니거든. 수능에선 쳐내기가 좀 그렇지. 근데 모고 수준이면 한번 쳐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얘들아 6월 모고는 어떤 성격이지? 수능을 출제하는 학력평가에서 내는 첫 시험이죠. 첫 시험은 수능처럼 봐야 돼. 그러니까 약간 너희들이 3월 모고랑 4월 모고, 3, 4월 모고랑 6월 모고는 마음가짐이 좀 다를 거야. 정말 진지하게 수능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은 약간 6월 모고 볼 때 쫄리거든. 약간 수능 보는 느낌? 자 6월 모고니까 경거망동하지 않고 남겨놓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뭐 여러분의 판단. 자 3번 현대 사회는 고대 수렵 사회보다 평등한 체계에 의해서 운영되어진대. 자 그럼 여기에도 상호 지원과 공유 있어요? 공유 있어요 없어요? 상호 지원 공유는 없어요. 근데 약간 이거를 내포하고 있는 평등한 체계? 여기에 이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직접적 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남겨놓고 4번 인간의 의사소통의 평등성은 공유와 공조 가치 기반을 형성하였다. 자 여기에서는 공유와 공조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답에 근접하겠구나. 2, 3번보다는 4번 고르는 게 확실한 거죠. 우선은. 5번.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다. 자원의 공유. 나왔고 5번을 읽어보니까 자원을 공유하면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게 된대. 그럼 3번 가면 저기 평등사회가 자원 공유를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진짜 쳐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럼 쳐내지는 거 1번밖에 없고 2, 3, 4, 5가 어쨌든 간접적이든 내포하는 방식이든 직접적이든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 답을 고르는 4번을 고르는 강심장은 없을 거야? 없어야 돼 얘들아. 없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나머지 읽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를 읽을 건데 봤더니 지금 우리가 A라는 부분은 공유와 공조 가치가 중요하다. 공유와 공조 가치를 잡았거든요. 근데 얘들아 선지를 쭉 읽어봤더니 선지에 다 뭐 나와? 언어의 사용이, 인간의 의사소통이 이런 얘기가 나오죠. 3번만 현대사회와 고대사회를 비교하면서 현대사회가 고대보다 좀 더 평등한 좋은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느낌상 20개 아닐 것 같고 의사소통이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막 드시죠. 그치? 그러면 이 글에서 뭘 찾아야 돼? 언어를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읽었기 때문에 언어를 B라 할게요. 언어가 이 평등사회 언어를 사용해서 자원을 효율적 배분을 하는 역할을 하는가? 의사소통이 공조와 가치 기반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는가? 의사소통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나머지 읽어가서 답 근거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2번하고 1번 읽을래? 아니면 맨 앞으로 갈래? 우리가 이렇게 잡았는데 잡은 순서대로 갈까? 아니면 맨 앞으로 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의사소통 이런 얘기가 우리가 지금 읽은 데 한 개도 없거든? 그치? 그러면 이 글에서 얘들아 그냥 여기 선지만 봐봐. 공조와 공유 가치가 이 글의 소재였겠냐? 인간의 언어가 소재였겠니? 인간의 언어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서술되지 않겠니? 그러면 소재, 이 글의 앞에서 제시되는 화두. 글의 화두는 공유가 아니라 언어겠죠. 의사소통이겠죠. 소재는 어디 나와 얘들아?
문장 맨 앞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여기 읽어갈래? 아니면 맨 앞에 갈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릴 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맨 앞으로 가셔서 소재부터 잡아두고 그 다음에 더 파악이 되는가 좁혀가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여기 읽으셔도 괜찮고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저는 좀 찜찜함이 있어서 첫 번째 문장으로 가려고요. 가보자. 고대의 수렵 채집이 여기 만드는 조직 뭐 또는 뭐라고 되니 얘들아? 그 무리 뭐 이런 뜻이죠. 유대감 이런 뜻인데 그냥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무리지 정도로 사용했어요. 고대의 수렵 채집인들의 무리와 Our intimate speech community today라고 나왔네. 오늘날 친숙한 언어의 집단들,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들. 자, 그러면 고대 수렵 채집인들은 언어 사용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자, 근데 둘 다 보시면 옛날 한옛날 원시인들과 오늘날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두 집단 모두에서 언어의 확산은 가치를 형성하였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소재인 언어의 확산이 나오고 언어의 확산은 가치를 형성했습니다. 나왔네요. 자, 그럼 어떤 가치 형성했어요, 얘들아? 공유와 상호 공조의 가치를 형성한 거죠. 맞아? 아까 우리 잡았잖아. 이게 적절하고 더 낫다. 그러면 가치를 형성했죠. 무슨 가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공유와 공조요. 나눔이요. 그것을 누가 형성했다고? 언어의 확산이요. 스피치, 말의 확산이요. 얘가 얘를 낳았대.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것이겠네요. 그치 얘들아? 언어의 확산이 가치관을 형성했어. 무슨 가치관? 결과 나와야지. 결론에서 그 가치관 설명했겠죠. 우리가 잡은 거 뭐야? 쉐어링, 뮤추얼 에이드요. 자, 그럼 더 볼래 말래? 더 봐 말아? 안 봐도 될 것 같지 않니? 답 몇 번? 인간의 의사소통은 평등성 안 잡았는데요. 그쵸? 평등했는지는 아직 우린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인간의 의사소통은 공유와 공조라는 가치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 그냥 그대로 나오고 첫 번째 문장에서는 공유 공조를 안 주고 가치만 나왔고 우린 뒤에서 공유와 공조라는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답 4번 빼박 맞지 않아요? 맞죠? 그럼 답 4번.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뭐 효율적 배분, 평등한 체계,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 건설. 4번은 인간 소통의 평등성이 이걸 나왔대. 자, 그럼 그 중간중간에 뭔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평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근데 뭐가 평등한 거야? 사회가 평등한 거야? 언어의 사용이 평등한 거야? 우리 답 4번으로 골랐잖아. 여기도 평등 얘기 나오고 평등 계속 얘기 나와. 조금 달라. 3번하고 5번은 뭐가 평등하대? 이 사회의 속성이 이 사회가 평등한 체계고 평등한 사회래. 4번은 인간의 언어 소통이 평등하면 이란 조건을 준 거죠. 평등하게 누구나 동등한 언어를 사용하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 평등한 의사소통이 결국은 공유와 공조의 가치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평등성, 언어 소통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는 안 잡았어요. 그지? 꼭 잡아야만 하니 그럼? 잡아야 답 나와요? 아니요? 이거 말고 가치 형성이 없어요. 4번 고로 가시면 됩니다. 맞아? 오씨 불안해. 아니 이게 맞다니까? 이 끝에서 그렇게 얘기해줬잖아. 불안해 하시면 안 돼요. 불안해하면 안 돼. 저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 이 그런 논리적인 글이잖아요. 그치? 그럼 맨 앞 위에서 언어는 가치를 형성한대요. 당연히 언어가 가치를 형성할 건데 언어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겠지라고 막 구구절절 설명했겠죠. 그리고 언어의 이런 속성이 이런 가치를 형성할 거야. 계속 설명했겠죠. 그리고 뭐 고대 수렵 채집인과 오늘날 현대 사회를 대조하는 글도 나올 수도 있어요. 딱히 필요가 없죠. 이 사회나 저 사회나 모두 공통적으로 똑같이 언어는 가치를 형성하는 기능을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얘네의 특징과 얘네의 특징의 차이점 따위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론으로 그래서 언어는 가치를 형성했지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조차도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공유와 상호 지원이 적절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즉, 언어를 통해 우리는 공유와 공조라는 가치를 형성했고, 이 공유와 공조는 옳은 가치관이에요. 좋은 가치관이에요. 다만 나눌 때 잘 나누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을 갖춰야 해. 왜? 충분히 갖추지 않으면 평등하게 나눌 수 있어, 없어? 고르게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 충분한 양을 가져와라? 가 되는 거죠. 이해됐니? 이게 끝인데 더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더 읽으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 더 읽고 싶습니다. 그럼 읽으세요. 그건 여러분 자유. 다만 빨리 읽으셔서 나의 불안감을 떨쳐내시면 되는 거죠. 대신 빨리 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이렇게 읽으면 확신을 가지는 식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해가시는 게 맞는 거지. 다 빨리빨리 읽어서 확신을 빨리빨리 읽어서 확인해야지 보다는 글을 읽고 글을 도식화하신 다음에 이 글의 주제를 분명하고 빠르게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판단하시는 연습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저 불안합니다 하면 불안증은 감소시키시는 게 맞고요. 훈련을 통해서 계속 하시다 보면 안 읽어도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올 거야. 근데 진짜 불안하면 선배적으로 읽으세요. 자, 제가 여러분이 너무 불안하실까 봐 약간 흔들리는 눈빛 때문에 이 두 문장은 더 읽어볼게요. 어디 읽을 거냐면 여기 읽을게. 게다가 말이야. Equal access to speech and hearing인 거니까 어떤 말하고 듣는 것, 즉 의사소통이네요. 의사소통에 동등한 접근은 그러니까 누구나 동등하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즉 서로의 의사소통이 평등하면 그것은요. promote the notion that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더 촉진시킬 겁니다. 무슨 생각이요? 라고 넘어가는데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동등한 의사소통은요. B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낳을 겁니다. property, 재산이라는 것은 should be held in common, 공통으로, 공동으로 소유되어져야 합니다. 재산은 평등하게 공공재산이 되어야 해. 그리고 때때 병렬 간다. 문법적 병렬이에요. 그리고 재산, 상품과 음식, 특히나 상품과 음식 같은, 즉 음식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은 공유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and C요. 모든 사람들은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의무요? Take care of everyone else.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할 마땅한 의무를 지어야죠. 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해. 그래서 내가 음식이 남으면 뭐 해라? 못 먹는 친구한테 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촉진, 이거 뭐예요? 재산을 나누고 공유하고 쉐어링해야 합니다. 라는 생각을 누가 촉진한다고? 동등한 의사소통이 촉진합니다. 그럼 가치관을 누가 촉진시킨다고요? 언어요. 평등한 언어가요. 자, 그러면 평등까지 해결됐네요. 인간 의사소통의 평등성은 공유와 공조 가치의 기반을 형성했고 촉진시키죠. 됐지? 그럼 한 문장만 더 읽었어요. 제발 다 읽지는 말아주세요. 다 읽지 않고 푸는 게 연습이야, 얘들아. 오케이? 네. 지금은 불안할 수 있어, 얘들아. 불안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약간 눈빛이 흔들리지만 다 읽는 거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 많거든? 그 친구들한테는 이거 너무 이렇게만 선별해서 읽으라고 하면 너무 좋아할 거야. 근데 이제 신중하신 분, 신중파들은 근데요, 제가 선별하는 문장을 잘못 찾으면 어쩌죠? 그치, 큰일 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잘 찾는 걸 해야 하는 거지. 잘 찾는 거. 정확하게 찾는 거. 근거에 기초해서 찾는 거야. 감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그지 맞지? 그러니까 문장 보시면서 정확하게 답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체크 하시는 연습 자체를 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한테 숙제는 이렇게 풀어왔고 이제 다시 풀어오시면서 체크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처음 문제를 받았을 때 이거부터 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오케이? 네. 뭐에서는 대입화학에서는 플러스 아니 우선 대입화학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 제목 아직 안 풀었어요. 그지? 제목이